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특검 정국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간 5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해외 순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유식의 대학운영위원회가 5개 캠퍼스의 타주 학생과 해외 유학생 입학 정원을 18%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논란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건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진에 취약해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특검 정국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간 5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해외 순방 외교길에 나섭니다. 9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바티칸, 벨기에, 이태리 등 5개국을 순방하고 27일 워싱턴으로 귀환하는 일정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외 순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9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바티칸, 벨기에, 이태리 등 5개국을 순방하고 오는 27일 워싱턴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워싱턴에서는 특검 정국과 의회조사, 코미 증언 등으로 시끌하고 첫 해외 순방지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얼굴을 붉힐지 모르는 난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첫 방문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토요일에는 로얄 패밀리들의 환대를 받게 되지만 일요일에는 54개 무슬림 국가 정상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집단 정상회의를 갖게 돼 있어 트럼프의 실질적인 외교 무대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슬림 다수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 금지령을 2번이나 발동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54개 무슬림 국가 정상들에게 자신의 진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과연 적대시하면서 IS 퇴치 전쟁에서는 협력해달라는 요구를 관철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일 이스라엘 방문에서는 러시아에게 극비 테러 촛불을 발설했다가 위험에 빠뜨렸다는 정보원이 바로 이스라엘 측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4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게 되는데 선거전에서 이민 문제를 놓고 교황까지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사과한 적이 있어 상반된 이민, 난민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나토에 대해서 쓸모없는 퇴물이라고 발언했다가 최근 취소했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게 분명해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6일 이태리 시실레에서 열리는 G7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스타일을 직접 보여주며 각 국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시도할 것이어서 어떻게 리셋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이 다음 주 화요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인쇄 작업이 한창입니다. 새 예산안에는 신생아의 부모들에 대한 6주간 유급 휴가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기존 실업수당 보험 프로그램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공화당의 정책과는 달리 출산 유급 휴가에 대한 시행을 선거 기간 때부터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의회에서 찬반 양론이 또 한 차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쌀쌀하거나 선선한 날씨를 보였던 남가주에 오늘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LA 도심을 포함한 LA 카운티 해안가는 8에서 10도 정도, 그리고 벨리 일대는 10에서 12도 정도 평소보다 낮 최고 기온이 높았습니다. 이로써 LA 다운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2도, 플러튼 86도, 그리고 우드랜드 힐스 90도 등의 낮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립기상대는 이번에 이처럼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산타애나 강풍에 따른 것으로 불볕더위는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점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다운타운은 내일 84도와 모레 85도를 보이고 우드랜드 힐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94도와 95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전망입니다.
더운 주말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져 화요일부터는 다시 70도대 낮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UC 계열 대학이 5개 캠퍼스에 타주 학생과 해외 유학생의 입학 정원을 대폭 제한합니다. UC 캠퍼스 5개 학교의 타주 학생과 해외 유학생 입학 정원은 18%로 제한됩니다. 이 소식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학생도 다수 재학 중인 UC대학이 타주와 해외 유학생 입학 정원을 제한합니다. UC대학 총운영위원회는 어제 5개의 캠퍼스에 타주와 해외 출신 학생들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UC 데이비스와 산타바바라, 산타크루즈, 리버사이드, 머시드 캠퍼스의 타주와 해외 출신 학생들의 입학 정원은 18%로 제한됩니다. 한인 학생을 비롯해 타주와 해외 출신 학생 입학 비율이 20% 이상인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UC 어바인의 경우 현재 입학 정원 비율을 유지하지만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UC 대학은 타주와 해외 유학생 입학 정원을 줄이라는 캘리포니아주 정부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1,850만 달러에 달하는 2017-2018학년도 주정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정부 지원금은 2,500여 명의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학생들의 2017-2018학년도 입학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UC대학 측은 이번 결정이 인종의 다양성은 물론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학생들의 입학 정원을 고려한 타협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넷 나폴리타노 UC대학 총장은 성명을 통해 타주와 해외 출신 학생 입학 비율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캘리포니아주 출신 학생들이 UC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UC대학 총운영위원회 하디 마카레치안과 가레스 엘리엇 위원은 타주와 해외 유학생의 입학 정원 제한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벽을 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논란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17일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발언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투자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노아 바움백 감독의 더 메이로위츠 스트로이스가 칸 영화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로 70회를 맞는 칸 영화제가 사상 처음으로 극장 배급 방식이 아닌 동영상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넷플릭스 영화를 경쟁 부분 후보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화제 경쟁 부분 심사위원장을 맡은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칸 영화제의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이나 기타 다른 수상을 대형 스크린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논란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Firmemente que al menos la primera vez que uno ve una película la pantalla no debe ser mayor que el sofá o la silla, o sea que no, que absolutamente que la pantalla no puede ser. 반면 배우 윌 스미스를 비롯해 박찬욱 감독, 파울로 소렌티노 이탈리아 감독, 그리고 배우 제시카 체즈테인 등 일부 위원들은 넷플릭스 방식의 영화 배급을 지지했습니다. There's very little cross between going to the cinema and watching what they watch on Netflix. In my home, and I don't know in other people's home, in my home, Netflix has had absolutely no effect on what they go to the movie theater to watch. They go to the movie theater to be humbled in front of certain images, and there's other films that they prefer to watch at home, and there's really little to no cross. 또한 봉준호 감독과 영화 옥자에 출연한 헐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턴도 넷플릭스와 함께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과 영화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일한 경험은 되게 좋았고요. 특히 이 영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큰 예산을 이 정도 감독한테 100%의 창작의 자유를 주면서 찍게 하는 게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실제 영화를 찍는 과정, 또 캐스팅이나 편집 모든 과정에서 전혀 간섭이 없고 저의 비전을 다 존중해줬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작업이었고요.
But the truth is, we didn't actually come here for prizes. We came here to show this film to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to people who have gathered her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t is true, we get the wonderful opportunity and privilege to screen our film on that screen. That's part of the thrill of bringing a film to Cannes. 결국 칸 영화제는 올해 영화 옥자와 더 메이로위츠 스토리스를 경쟁 부분에 포함시켰지만 내년부터는 동영상으로만 방영되는 작품의 경쟁 부분 출품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70회 칸 영화제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동영상 서비스 방식의 영화 옥자와 더 메이로위츠 스토리스가 오는 28일 결정되는 황금 종려상 발표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건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진에 취약해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법원 건물 140여 곳의 내진 설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4%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시설자문위원회는 법원 건물에 유동인구가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막심한 만큼 새로운 법원 건물을 짓는 만큼이나 노후된 법원 건물 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는 세크라멘토주 의회에 내진 보강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인타운 내에 차량 물품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여성 박모 씨는 지난 15일 오후 12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제임스 M 우드에 위치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검진을 마치고 20여 분 만에 야외 주차장으로 돌아온 박 씨는 자신의 흰색 BMW 차량 운전석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뒷좌석에 두었던 가방과 노트북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 주차장에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점심시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LAPD는 최근 LA 한인타운에 이 같은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가방 등 귀중품은 차에 두지 말거나 트렁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잠시 차를 정차하는 중에도 무기를 소지한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항상 문을 잠그고 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쿠어스 필드의 악몽을 털어내고 시즌 30승과 빅리그 통산 30승째를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류현진은 어제 LA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5와 3분의 1 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한 안타 7개,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타석에서도 9번째 타자로 배치된 류현진은 팀이 3대1로 앞선 2회 말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2루타를 때려냈고 다음 타자 체이스 어틀리의 중견수 안타 때 3루를 돌아 홈을 밟았습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5대2로 앞선 6회 초 원아웃 1, 2루에서 마운드를 크리스 해처에게 넘겼고 해처가 후속 타자를 거푸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이닝을 마쳐 류현진의 실점은 더 늘지 않았습니다. 다저스는 8회 2점을 더 보태 결국 7대2로 이겨 류현진은 시즌 7번째 등판 만에 2승째를 챙겼습니다. 전국 주민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구글 모기업 알파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그룹 링크드인 조사에 따르면 알파벳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링크드인은 직업의 전망과 희망하는 채용자 지원 수, 해당 회사에 얼마나 오래 재직하는지 등도 평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알파벳은 광고부터 스마트홈 기기, 인터넷 인프라, 자율주행 차량까지 다양한 IT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2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직원 수는 7만 2천여 명입니다. 알파벳에 이어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아마존이 2위에 이름을 올렸고 페이스북과 세일즈포스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토네이도, 폭염 등 기상이변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 서부 콜로라도주에는 5월에 폭설이 내려 고속도로 교통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콜로라도 앨런스파크 지역의 적설량이 42인치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일대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학교 휴업과 직장 폐쇄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콜로라도주 각 카운티가 18에서 36인치의 적설량 분포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일 아침까지 최고 30cm 정도 더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주 일부 지역에 5월 들어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67년 만에 처음이라고 기상 관측 업체 에큐워러가 전했습니다. 한편 미 동북부 버먼트주에서는 여름이 문턱에 와 있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스키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스키 리프트는 가동되지 않지만 스키장은 6월까지 문을 열 계획인데 스키어들은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따뜻한 날씨 속에 스키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웨딩 시즌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웨딩 드레스의 트렌드는 과감한 노출입니다. 신부들은 피부가 더 드러나고 목이 깊게 파인다던가 등이 파인 드레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선을 따라 가리는 일루전 넥라인, 피부색과 맞추는 스키톤 메쉬 등이 인기입니다. 웨딩 전문가들은 요즘 신부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행에 민감하다면서 그래서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웨딩 드레스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2017년 신부들은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한 보도에서 라면 한 개를 먹으면 그날 하루의 나트륨 섭취량을 이미 다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라면 먹지 말까요? 뉴트리션 팩트, 알고 먹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 뭐 제가 이 뉴트리션 팩트, 이 성분표를 갖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요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은 그 라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면 참 많이 먹잖아요. 네, 저도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라면을 또 먹게 되는데요. 네. 이 한동안 또 한국에서 들어온 짬뽕 라면이 또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 자료를 좀 조사하면서 마켓을 오늘은 새삼스럽게 이 라면 그 매장 그 아열을 굉장히 열심히 유심히 보니까 네. 10가지가 넘는 그 짬뽕 라면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맛이 있다라는 건 물론 좋은 겁니다만은 그 뒤에 비밀도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라면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나트륨 하는데 이제 성분 분석표 뉴트리션 팩트에 보면 소디움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그렇게 높다면서요? 네, 이 뭐 소듐이나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게 네. 얼마나 짠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국물이 있는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량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본 적 없어요. 네, 보통 확인 안 하시고 사시는데 예. 확인을 해보니까 한 1,700mg 정도가 되더라고요. 1700mg? 네.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거? 네, 맞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기준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해놓은 나트륨 양은 2000mg입니다. 그러면 한 300mg밖에 안 되고요. 또 이제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권장하는 거는 조금 높은 2300mg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짠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 혈중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나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이제 걸리시게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만 라면을 사실 때 뭐 이거 좀 확인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좀 많지는 않으세요. 사실 저도 보긴 봅니다. 뉴트리션 네. 팩트 보긴 보는데 주로 칼로리를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그 표 안에도 좀 약간의 꼼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네, 이 특정 봉지 라면에 표기된 이 성분 함유량이
한 개의 봉지에 쓰여 있다 그래서 이게 한 개가 아니라요. 반 개 기준의 양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를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가 않으시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라면 한 개를 먹게 되면은요. 봉지에 표시되어 있는 그 함유량에 곱하기 2, 2배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칼로리도 마찬가지. 네. 소디움도 맞습니다. 마찬가지. 그게 예. half 서빙일 때 그거다 이 얘기죠. 네. 하나 근데 라면 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때 이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조금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산 업체에서 약간의 꼼수를 쓴 건 아니냐 네. 이런 뭐 비난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제품별로 네. 가능할까요? 네, 뭐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드신다고도 할 수 있는 이 농심의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네. 칼로리가 260칼로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소금의 주 성분인 이 나트륨이 920m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소디움 보면 되죠. 네. 920. 네. 반 개가요, 한 개가요? 한 개의 봉지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네. 그거는 반 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면 한 개를 먹으면 거의 2,000 다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농심 신라면을 먹을 경우에는 이 520칼로리가 되는 거고 이 소듐 양은 1840mg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루 2,000이 권장량이에요. 권장량인데요. 그리고 이 오뚜기 진라면 같은 경우에는 250칼로리에 나트륨은 940mg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도 같이 곱하기 이제 2. 곱하기 2 하면 500칼로리에 1880mg을 한 봉지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하네요. 예, 그렇게 되면요. 이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권장한 양이 2,300mg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 식사나 뭐 점심으로 이 라면 한 개를 드셨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섭취 가능한 나트륨 양이 티스푼 3, 4개만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마다 다 부착되어 있는 이 뉴트리션 팩트 성분 분석표. 네. 자, 이거 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 네, 이 섬유소는 어떤 제품이 또 많이 들어있고 또 포화지방, 뭐 트랜스지방은 어떻게 어느 제품에 좀 적게 들어있는지 이게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심장협회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최근 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일일 하루에 한 번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 패키지의 영양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영양 성분표 보실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석 단위가 전체 제품, 이 구매를 했다 그래서 그 하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뭐 1회 분량, 어떤 부분은 100mg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제품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직접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이건가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많이 갖고 오셨어요. 네. 네. 라면 나왔다. 예. 네. 일단 이 하루 섭취량, 이 serving per container 이걸 좀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빙이 32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통 사이즈를 보면은 8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2g 곱하기 8이면 전체를 먹었을 때는 이 하나를 먹었을 때 소듐은 80mg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8을 하셔야지 이 전체를 먹었을 때의 이 소듐 양이 나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 라면이 지금 없어서 네. 컵라면을 갖고 왔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serving per container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75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g을 드셨을 때의 양이 이 정도인 겁니다. 요건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를 먹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봉지라면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항상 반.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고요.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뭐 90이라고 만약에 쓰여 있다고 한다면은 서빙 사이즈, 다시 말해서 한 번 먹었을 때의 칼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 전체를 먹었을 때 칼로리가 90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저희가 가져온 표를 보면 이렇게 네.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분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서빙 사이즈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서빙 하고 나서 이 서빙 퍼 컨테이너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칼로리입니다. 한 번 먹었을 때 230 칼로리가 아니라는 부분, 여기에 사이즈가 3분의 2컵이니까 3분의 2를
음식을 먹었을 때 칼로리라는 점,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뭐 이런 조금 지금 제가 이제 뭐 과자류나 라면을 좀 설명드렸는데, 뭐 한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간단하게 캔으로 되어 있는 식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캔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면 소듐이 뭐 710mg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전체 한 통이 아니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몇 그램에 710mg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 경우에는 3분의 1하고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낫고 또 뭐 half 절반 괜찮은데 네. 어떤 경우에는 몇 그램에 뭐 몇 얼마 퍼센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이 한 봉지가 전체가 몇 그램인지를 보고 거기서 말하는 몇 그램을 또 나누어서 맞습니다. 산수를 자꾸 하게 시키네요. 네, 그런데 그걸 자꾸 하시는 게 영양을 내 네. 몸을 좀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염두를 해두셔서 좀 마켓에 뭐 장을 보러 가실 때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마켓에서 뭐 살 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마켓에서 식품을 고를 때 어떤 맛있는 걸 살까 하고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몸에 좀 더 이로운 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슈포커스와 저희 뉴스는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RK9 뉴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김현정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이 90도를 넘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